안녕하세요, 인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귀국과 시설 격리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해요. Let's get it. 귀국 전 일본 공항에서는 열이 있는지 검사를 받았고 또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올 것인지를 물어보더라고요. 월 비자를 받는 게 너무 힘들었어서 혹시 모르니까 또 올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안 올 거라고 했으면 제주카드를 가져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저는 올 거라고 했기 때문에 따로 뺏기진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무비자 여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 워홀로 여행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일본 재입국 시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서류에 사인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어떡할 거야? 안 할게요? 이럴 거야? 아니지.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네 할게요 이러고 사인하고 그러면 끝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심플하게 마무리가 됐고, 그렇다면 입국은 어떨까요? 한국으로 돌아오는 거 말이죠. 비행기에 내리기 전에 써야 할 것은 3가지나 있었어요. 건강상태 질문서, 특별검역 신고서, 그리고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예요. 인천공항에서 열검사를 다시 받고 작성한 특별검역 신고서를 통해 자신의 상황을 진단받고 자가격리 앱을 통해서 간단하게 검사 내용을 인증을 하는데 그때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앱을 깔아두면 시간이 굉장히 절약될 수 있습니다. 공항에서 자체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하진 않았어요. 어차피 시간 좀 걸리니까 그냥 집을 빨리 보내고 거기 근처에서 보건소나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 것 같아요. 공항은 조금 나가니까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되게 충북, 부산, 대전, 대구 막 이런 식으로 지역마다 또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안내를 받고 그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잘 안내해 주니까요. 안내를 받을 때는 진짜 귀빈급 대우. 막 그냥 뭐 저기로 가세요 좀 이런 게 아니라 네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네 해놓고 이렇게 가면서 이제 딱 보면서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지. 되게 막 비서처럼 막 수행 비서 있잖아. 되게 신기한 경험이었어. 뭔가 여행사? 아니야. 되게 대우가 좋았어. 이렇게 안내를 해주니까 허용된 지역, 격리자들 통하는 통로 이거를 밑에다 붙여놨더라고. 그거를 이제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안내를 해준 것 같기도 해요. 막 화장실도 막 들어가면 안 돼요. 애초에 경로상에 일반 화장실은 없어요. 이런 길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정말 전문성이 느껴지는 대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충북 사람이라 인천에서 광명까지 버스를 타고 간 다음에 광명에서 오송까지 기차를 타고 갔어요. 버스는 전세 버스였고 기차는 전세 칸이었어요. 그냥 한 칸을 다 먹는 거지. 다른 쪽으로 이동하는 건 좀 안 되는데 그거를 안 돼요! 이렇게 지키는 사람은 못 봤거든요. 양심적으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탈 때도 막 예를 들어 7호차를 타. 근데 1호차 타는 곳에서부터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애초에 7호차에 타는 곳에 안내를 해줘요. 그러면 7호차에 타는 곳에 가서 바로 타버리고 가면 돼요. 그리고 기차에서 내리면은 이제 또 어차피 다 쏟아지잖아. 결국 출구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도 이제 안내를 해주죠. 잠깐만 있다 가실게요. 그러면 이제 잠깐만 있다가 가면 돼요. 그리고 오송에서 저희 집까지 2시간 동안 택시를 탔는데 와, 택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아니 택시비를 안 찍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군에서 지원해준 택시라고 하더라고요. 와우 개꿀. 택시비 굳었다. 하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 시설 격리비는 별도라는 거죠. 가격 안내는 막 직접적으로 막 여기는 오늘부터 묵게 되고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말은 해주지 않아요. 그냥 격리되면은 그냥 격리돼 있다가 궁금하잖아. 아 그러면 시설 격리비는 얼마예요? 굳이 물어봤어요. 안 물어보면 안 알려주니까 굳이 물어봐서 45,000원이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여기는 45,000원인데 제천 쪽은 또 10만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역마다 조금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보건소 직원에게 들은 충격적인 사실 2가지. 먼저 첫 번째예요. 5월 4일 이후
대부분의 격리시설이 문을 닫는다고 해요. 그 이유는 바로 정부의 지침 때문인데요. 정부의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5일까지여서 저에게는 짐을 5월 4일까지 빼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대다수는 전부가 아니니까 꼭 해당되는 지역의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문의를 해보도록 합시다. 있을지도 몰라요. 없을 수도 있고. 충격적인 사실 두 번째, 병원에 못 가요. 비행 중에 눈에 실핏줄이 터진 거야. 막 아픈데 아프다고 말도 못해. 막 코로나예요? 코로나예요? 이러면은 아닌데요. 막 열은 안 나니까 일단 코로나 증상은 없으니까 그냥 아픈데 괜찮게 막 피곤하다 하면서 왔죠. 그 직원분한테 저 비행 중에 눈에 실핏줄이 터진 것 같다 라고 하니까 친절하게 그러더라고. 안과에는 가실 수 없고요. 그리고 그런 안약은 쉽게 구할 수 없으니까 가족에게 대리 처방을 부탁해보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좋게 말해주시는데 정말 좋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도 못 갑니다. 근데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병원에 확진자 나와봐. 병원 바로 문 닫죠? 그러니까 그 점은 다들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인트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